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스태틱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 C 언어에서 스태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에 스태틱을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스태틱을 선언을 하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종료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지역 변수의 스태틱을 설정하는 것을 조금 집중 있게 공부를 좀 유의미하죠. 지역 변수의 스태틱 선언하는 것이. 지역 변수의 스태틱을 선언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선언하면 전역 변수랑 똑같이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종료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함수가 여러 번 호출이 되어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값이 유지된다 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지역 변수의 스태틱인데요. 이 스태틱 변수의 경우에는 다른 파일에서 접근도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일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익스턴이라는 선언을 했었어요. 그죠? 익스턴 선언도 했었고, 스태틱 선언이 된 전역 변수는 파일의 접근 권한을 가져서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선언된 전역 변수, 그러니까 파일 접근 권한 익스턴을 선언하게 되면 스태틱이 선언되어 있어도 그 접근 권한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접근이 안 되게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C 언어에서 공부를 하셨었는데, C++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뭐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FCT 이런 함수 멤버를 넣기 전에 뭐 전역 변수로 int num 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전역 변수에. 근데 이 전역 변수를 클래스 안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데 그냥 멤버인지 원래 클래스의 멤버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스태틱을 붙여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역 변수를 지금처럼 스태틱을 붙여서 가져다 쓸 수 있구나. 외부에서 원하는 클래스의 이제 멤버 형태로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제 얘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었고 멤버처럼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만 존재해요. 얘는 num의 경우에는 하나만 존재해서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도 A라는 클래스 안에서 num을 이용해서 객체를 얘를 통해서 이제 접근한 후에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도요.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멤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A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기본적인 멤버라면 멤버가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해야지만 멤버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얘의 경우에는 멤버로 요 객체 안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여러 개 생성이 돼도 하나로만.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근 방식이 있는데 위에 있는 하나만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FCT 이 클래스 안에 FCT라는 함수 멤버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 num이라는 얘를 사용해서 증가시키는 증가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바로 접근했죠? 바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f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뭐 혹은 객체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obj1, obj2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fct라는 함수를 호출한 후에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넘값을 추가했어요. 넘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1씩 증가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fct라는 이 멤버가 이제 우선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 넘이라는 것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돼. 어떤 메모리 공간에 넘이라는 요 스태틱 변수가 위치를 하고 얘네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가 만들어져도 지금처럼 이제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객체를 이제 1씩 늘렸고 여기서도 1씩 늘렸잖아요. 그러면 넘값이 2가 돼요. 하나하나씩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공유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가능해. 우리가 아는 A 클래스 땡땡땡땡에 넘 플러스 이렇게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A 클래스의 멤버 형태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넘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항상 퍼블릭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클래스가 얘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줘야만 언제 어디서든 그죠?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코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퍼블릭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제 obj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obj 넘 플러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는 코드가 돌아가긴 하지만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만 딱 봤을 때 우리는 obj라는 것이 스태틱 선언된 멤버를 활용한 어떠한 fct라는 member 함수를 통해서 같은 A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스태틱이라는 것, 스태틱 멤버 변수, 스태틱 변수에 접근을 했구나라는 건 얘를 통해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태틱 그냥 멤버 변수인지 그 다음에 스태틱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는 나진 않지만 사실상 많이 사용은 안 한다 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아래쪽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그 부분이죠. 전역 변수에 선언된 스태틱 요거의 의미는 선언된 파일 안에서만 참조를 허용하겠다. 아까 이제 익스턴을 이용해서 다른 파일에 이 변수를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스태틱이 선언되어 있으면 접근이 제한된다. 전역 변수라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익스턴이 선언돼도 이 스태틱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파일 내에서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 함수 내에 선언된 스태틱의 의미는 어떻게 된다? 한 번만 초기화되고 그리고 지역 변수와 달리 함수를 빠져나가도 소멸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런 의미의 내용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더 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코드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아까 위에서 한 번만 초기화되고 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이게 이제 그 아래쪽에 나오게 설명이 보충이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네.
스태틱이 선언되어 있고 int형, 뭐 sim, 오브젝트, cnt. 얘는 스태틱 멤버 변수죠. 스태틱 멤버 변수이고 또 심플 안에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sim, obj의 c, cnt 이렇게 해서 증가시키면 당연히 뭐 1씩 증가되겠죠. 이쪽에서 직접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멤버 변수, 그러니까 아래쪽에 좀 이렇게 초기화가 뭐가 되어 있죠. 스태틱 멤버 변수의 초기화라고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게 왜 초기화가 되었을까? 또 심플이라는 클래스의 sim 오브젝트 cnt라는 객체 int형이네요. int형이 객체가 생성될 때 어떻게 된다?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멤버 변수의 초기화에 대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게 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왜 여기서 이제 따로 문법을 제공하느냐. 여기서 이제 객체 생성할 때 우리 뭐예요? 생성자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멤버 변수나 멤버 변수 이걸로 이제 뭐 설정을 했을 때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생성자에서 이거 지금 호출될 때 생성자 호출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0으로 초기화되면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0으로 초기화 되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초기화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생성자에서는 지금과 같이 초기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지금과 같은 초기화 문법을 제공을 해야 변경이 따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면서 메모리 공간에 멤버 변수의 경우에는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접근을 지금처럼 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죠? 핸들링이 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생성자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면 계속 멤버가 생성될 때마다 초기화 될 것이고 핸들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따로 이렇게 문법을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그 스태틱 변수는 객체별로 존재하는 변수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는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진다. 할당을 해놓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접근해서 지금처럼 뭐 증가하거나 빼거나 얘를 핸들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메모리 공간에 따로 할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멤버 변수의 초기화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져도 보시는 것처럼 존재하는 변수는 하나다. 라는 의미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 초기화에 대한 그 내용, 왜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하는지,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초기화에 대한 소스 코드의 경우에는 25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9페이지에 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지 static member.cpp cpp라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15행 있죠. 15행 또 simple 땡땡땡땡 그 다음에 sim 오브젝트 cmt 0으로 초기화하는 그것을 이제 그 생성자 안에 넣어 보시거나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빼보시거나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셨다가 제거하셨다가 하면서 학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이동하시면은 스태틱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고 int형 sim 오브젝트 cnt 이렇게 스태틱 변수가 하나 이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케이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직접 접근이 지금처럼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이었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던 두 번째 방식. 요 두 번째 방식이었죠. 그래서 클래스 땡땡땡땡의 넘 뿔뿔 이런 식으로 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이름 요거만 보고도 스태틱이구나 라는 것들을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접근은 가능하지만 사용은 안 한다 라고 해서 sim2라는 객체의 sim object cn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모른다 라는 거예요. 멤버인지 스태틱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은 접근은 가능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좋은 코드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스태틱 멤버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객체가 선언된 클래스 모든 객체가 공유한다. 그래서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도 num이라는 스태틱 얘네들이 이렇게 공유한다 라는 이런 그림은 위에서 또 보여드렸고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이 가능한 당연한 거 위에 코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객체 멤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요 안에 객체를 만들어도 num이라는 num2라는 게 이 코드에서 보게 되면 num2가 요 객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지면서 멤버로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스태틱이 선언되어 있는 num2 그다음에 그냥 뭐예요? 변수죠. 스태틱이 선언되어 있지 않죠. num1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스태틱이 선언된 함수 스태틱 함수가 존재하면 이제 객체 내에서 존재하는 함수가 스태틱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멤버 변수로나 멤버 함수의 접근이 불가해요. 이 의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설명이 어떤 것인지 좀 볼게요. 스태틱 함수이고요. adder라는 함수가 있는데 int로 인자값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num1과 num2 직접 이렇게 접근을 했죠. num1의 경우에는 num2는 이제 스태틱이 선언된 변수이고요. 얘는 그냥 멤버 변수죠. num1은 그냥 멤버 변수입니다.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얘를 사용을 할 때 so simple이니까 so simpl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adder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겠죠. adder라는 함수 호출하는데 이제 메인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메인에서 so simple 땡땡 adder 여기에 3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0값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얘를 호출하기 전에 num2의 값은 0이죠.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서 메모리에 딱 할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호출이 된 거예요. 호출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인자값에 num2가 이제는 3으로 변경이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초기화가 되어지면서 num2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면서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 이 멤버 변수의 경우에는 에러가 나느냐? 그러니까 스태틱 함수가 이 멤버의 직접적인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스태틱으로 어딘가 이제 끌어온 건데 전역 변수인데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인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얘는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쵸? 스태틱으로 선언된 요 멤버의 함수는
직접적인 멤버 멤버 변수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 1, 그 다음에 오브젝트 2라고 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멤버 1이 이쪽에도 이렇게 다 존재하겠죠, 멤버로서. 그래서 멤버 1에 이렇게 뭐 플러스에서 뭐 3을 입력을 했다라고 쳤을 때, 요 넘인지 요 넘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게 오브젝트 1에 대한 넘1인지, 오브젝트 넘2에 대한 그 넘1인지 모르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스태틱 함수는 스태틱 변수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스태틱 함수만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로의, 멤버 변수로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뭐 허용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태틱, 외부의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에 접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스태틱, 변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멤버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콘스트 선언된 스태틱 멤버와 뮤터블이라는 키워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태틱이 선언이 되어 있고, 뭐 러시아, 캐나다, 뭐 차이나,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면적이네요. 국토의 면적. 근데 얘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상수 형태로 들어가 있죠. 상수 형태로,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겠다. 뭐 이게 땅덩어리가 넓어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값으로, 상수로 나는 요 값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스태틱 변수로 이렇게 상수 값으로 유지되는 멤버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변수이고, 변수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메모리에 할당이 되면서 핸들링이 돼야 합니다. 그쵸? 접근해서 변경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는에 상수값을 넣는 것 자체가 의미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앞쪽에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것을 허용합니다. 상수값을 이렇게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이 값으로 초기화하겠다라는 의미의 변수, 스태틱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문법으로 C++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스태틱이면서 콘스트를 붙여주는 콘스트 스태틱 멤버 변수는 지금과 같이 상수값이 유지되는 그러한 변수 형태의 멤버 변수로의 허용이 가능하다. 라는 이제 C++에서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콘스트 스태틱 뭐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서 또 보게 되면은 뮤터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뮤터블로 선언된 멤버 변수는 콘스트 함수 내에서의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 copy to num2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콘스트 선언이 되어 있죠. 콘스트 함수 내에서. 근데 이제 얘는 뮤터블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num2를 num1으로 초기화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값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변경이 콘스트를 붙였기 때문에 값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뮤터블을 붙이면 지금과 같이 값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많이 쓸까요? 사용하지 않겠죠. 이제 콘스트를 붙이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이제 그 코드는 사실상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좋은 소스 코드를 만드실 수 없겠죠. 이러한 내용이 해당하는 콘스트 스태틱, 스태틱, 그 다음에 콘스트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시고 멤버 함수로 선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스태틱 함수는 스태틱 변수에만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함수로만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왜 초기화가 따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접근 방식, 세 가지 중에 이 직접 접근 방식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그 스태틱 멤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 표기 방식 이 두 가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